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아주 작은 습관과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개 한번 숙이는 게 뭐 그리 대수냐 하실 수 있지만 이 사소한 행동이 뇌혈관, 척추, 심장 건강까지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일상에서 무심코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처음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 전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신문이나 휴대폰을 볼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진 않나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놓고 고개를 숙여 읽고 휴대폰 메시지를 확인할 때도 자연스럽게 목을 아래로 꺾었죠. 그런데 그 자세 하나가 뇌혈관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뇌 안의 압력이 갑자기 높아집니다. 마치 물이 담긴 컵을 기울였을 때 한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뇌척수액과 혈액이 머리 앞쪽으로 몰려들게 되죠. 이때 심장은 평소보다 더 세게 혈액을 밀어내야 합니다. 그 강한 압력이 뇌혈관 벽에 지속적으로 부딪히면서 작은 상처를 만들거나 심한 경우 출혈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벽이 예전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별일 없던 자세가 나이가 들면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런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자님은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신문을 읽는 것이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고개를 깊숙이 숙여가며 1시간 넘게 읽곤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문을 읽고 나면 어지럼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일어설 때마다 휘청거리고 심지어 구역질까지 나는 날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검진 결과 뇌혈관의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신 후 신문 읽는 자세를 바꿔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몇십 년간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건강이 걱정되어 조금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테이블 위에 작은 독서대를 놓고 그 위에 신문을 세워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죠.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신문을 읽고 난 후에도 어지럼증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뇌혈관 압력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신문을 읽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대신 신문을 눈높이에 맞춰 세워두고 등을 곧게 펴고 읽으시죠. 가끔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공부하는 학생 같다고 하지만 그분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결국 뇌혈관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책이나 휴대폰, 신문은 반드시 눈높이에 두어야 합니다. 좀 웃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용기는 충분히 낼 만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상이나 테이블 위에 작은 받침대를 하나 마련하세요. 신문이나 책을 그 위에 올려 읽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들고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경우는 가슴 이상 높이에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처음엔 팔이 아플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디스크가 걱정되신 적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허리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디스크가 가만히 있을 때 더 빨리 약해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허리가 아프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참 신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조직들과 달리 혈관이 직접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을까요? 바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고 몸을 움직일 때 생기는 압력의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놓았다 하면서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처럼 디스크도 압력의 반동으로 영양과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문제는 오래 앉아 있을 때 생깁니다. 지속적인 압박으로 디스크 안에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얇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허리를 숙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면 마른 스펀지가 부러지듯 디스크가 터질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몰아보시곤 했죠. 어느 주말 특히 재미있는 드라마를 발견하신 그분은 소파에 앉아 무려 4시간 넘게 꼼짝 않고 시청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나고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였죠. 급히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와 MRI 검사를 받았더니 허리 4번과 5번 사이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오래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작은 움직임에도 디스크가 터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무거운 것을 든 것도 아니고 그저 소파에서 일어선 것뿐이었는데 말이죠. 다행히 수술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지만 몇 주간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분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는 앉아서 쉬는 게 허리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회복 후 그분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일시간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반드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드라마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참을 만했죠. 그분이 실천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일어나서 허리를 가볍게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뒤로 젖혀 등을 펴주는 동작을 5분 정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드라마를 이어봤죠. 이런 작은 습관을 6개월 정도 지속했더니 예전에 자주 느끼던 허리 뻐근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1년 후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디스크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터진 부분이 자연 치유된 것은 물론 다른 디스크들의 수분 함량도 정상에 가까워져 있었거든요. 결국 디스크를 지키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래 앉아있지 않고 자주 일어나 움직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시간마다 5분씩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고 울리면 잠깐씩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가볍게 돌리고 어깨를 펴주는 동작만으로도 디스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만 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40대, 50대는 물론이고 심지어 30대에서도 치매의 위험 신호가 나타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조기 치매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고개를 숙이고 생활하는 자세 때문입니다. 혹시 하루 중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휴대폰을 보고 컴퓨터 작업을 하고 책을 읽고 설거지를 하고 생각해보니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고개를 숙인 채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뇌에서는 매일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주범이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뇌척수액과 림프계가 이런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줍니다. 마치 집안 청소를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오래 있으면 목 주변 근육들이 굳어지면서 림프의 흐름이 막힙니다.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 찌꺼기들이 점점 쌓이게 되고 결국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특히 잠을 잘 때 이런 청소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낮 동안 목이 굳어 있으면 밤에도 제대로 청소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서 뇌 안에 찌꺼기가 쌓이고 어느 순간 기억력 저하나 인지 기능 장애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훈님은 55세의 회사원으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밤낮 없이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인 채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일상이었죠. 워낙 일에 집중하다 보니 자세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5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조금씩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 정도였어요. 약속을 깜빡하거나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정도였죠. 가족들도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고 며칠 전에 했던 중요한 대화 내용을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몇 시간이고 집중해서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0분도 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는 치매 초기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뇌 MRI 검사 결과 뇌의 일부 영역에서 위축이 시작되고 있었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동년배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원인을 물어보신 후 그분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자세가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하셨어요.
목과 어깨 근육이 너무 굳어 있어서 뇌로 가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매일 아침 목 스트레칭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고개를 위아래,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며 굳은 근육들을 풀어주었습니다. 또한 업무 중에도 일 시간마다 목과 어깨를 돌려주는 시간을 가졌죠. 처음 몇 주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중력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도 놀라워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었습니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고 뇌연료량도 정상에 가까워져 있었거든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목 스트레칭을 빼놓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결국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을 자주 움직여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것, 이 단순한 습관이 치매 예방에 큰 힘이 됩니다. 뇌의 청소부인 림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고개를 위아래, 좌우로 각각 20회씩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억지로 크게 움직일 필요는 없고 편안한 범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숙면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찌꺼기를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우울하고 기운이 없을 때 우리는 흔히 마음이 문제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하고 좋은 책을 읽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이 도움이 되지만 혹시 사실은 몸이 먼저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리면 뇌는 자동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는 인간이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만들어진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위험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이게 되거든요. 뇌는 이런 몸의 신호를 받아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결과적으로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깊게 호흡하면 뇌는 지금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체험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명희님은 70세로 2년 전 오랫동안 함께해온 남편을 갑작스럽게 잃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죠. 그 충격으로 인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어요. 고개는 늘 아래로 숙이고 어깨는 앞으로 말려 있었죠. 식욕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걱정이 된 자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도 받아보고 우울증 약도 복용해봤지만 큰 변화는 없었죠. 그러던 중 이웃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임에 참여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았고 밖에 나갈 기운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자녀들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한 번만이라도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첫날 걷기 모임에 나갔을 때 그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채였습니다. 다른 분들이 밝게 인사를 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하지만 걷기 모임 리더분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고개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다른 분들도 모두 그렇게 걷고 있으니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팔도 앞뒤로 크게 흔들어 봤죠. 그리고 리더분이 시키는 대로 큰 소리로 인사도 하고 간단한 체조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억지스러웠어요. 마음은 전혀 즐겁지 않은데 몸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시간 정도 그렇게 걷고 난 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우울한 기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그분은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걷기 모임에 나가기로 결심했죠. 며칠 더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깨를 펴고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다른 분들과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집에서도 예전처럼 구부정하게 앉아 있지 않게 되었어요. 의식적으로 등을 펴고 앉으려고 노력했고 가끔씩 웃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내일은 뭘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6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있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걷기 모임의 리더까지 맡으시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시죠. 그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했을 때는 안 되더니 몸을 먼저 바꾸니까 마음이 따라오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결국 감정을 바꾸려면 몸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몸이 뇌에게 보내는 신호가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우울하고 힘들 때일수록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엔 억지스럽고 가짜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하루 20분 이상 가볍게 걸으면서 어깨를 활짝 펴고 팔을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때는 고개를 들고 멀리 바라보면서 가능하면 미소도 지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더라도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분명 마음의 변화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도 많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은데 뭔 거창한 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혹시 단 1초 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강 자세가 있다면 어떨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놀라운 효과를 가진 방법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개를 들고 미소 짓고 어깨를 펴고 손을 펴고 깊이 호흡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간단한 동작들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아시나요? 뇌와 심장, 척추를 동시에 지켜주고 면역력까지 높여줍니다. 마치 만능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개를 들면 뇌혈관의 압력이 정상화되고 미소를 지으면 얼굴 근육의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어깨를 펴면 폐가 충분히 확장되어 산소 공급이 늘어나고 손을 펴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깊은 호흡은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줄여주죠.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몸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죠. 더 놀라운 것은 면역력까지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은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혜령님은 65세로 공무원으로 30년간 일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건강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혈압이 높아졌습니다. 젊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은퇴 후 6개월 만에 고혈압 진단을 받으셨죠. 그리고 불면증도 시작되었어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소화도 잘 안 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증상까지 나타났어요.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좋아지지만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반복되었죠. 그분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라고 체념하고 계셨어요. 그러던 중 건강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강의에서 들은 것이 바로 1초 건강 자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간단한 것으로 뭐가 달라지겠나라고 생각하셨지만 할 일도 없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며 큰 미소를 지었어요. 손가락도 쫙 펴서 만세하는 자세를 취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단 1분 정도의 시간이었죠.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날 때의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막막하고 우울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활기찬 느낌이 들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더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훨씬 쉬워졌고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깨지 않고 잘 수 있게 되었어요. 소화도 좋아져서 식사가 즐거워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3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나타났습니다.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와 있었던 거예요. 의사도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혈압약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죠. 6개월 후에는 체력까지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0분 정도는 무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친구들도 얼굴색이 많이 좋아졌다며 어떤 비결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1분간의 건강 자세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식사 전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죠.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이 그분의 소감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죠.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1초 만에 할 수 있는 작은 자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수명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으며 깊은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손을 펴고 어깨를 쫙 벌리며 1분간 유지해 보세요. 처음엔 우스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분명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뇌혈관을 지키고 자주 움직여 디스크를 건강하게 하고 목 스트레칭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바른 자세로 마음을 밝게 하고 1초 자세로 전신 건강을 챙기는 것. 모두 어렵지 않은 일들이었죠. 혹시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픔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이제 좀 쉬고 고쳐달라고 보내는 신호일 뿐이에요.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분명 몸도 마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건강은 언제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시면서 남은 날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